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황도대 12궁 중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는요. 동정심 많은 신비가 라는 모토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는 12번째 별자리이고 물의 원소이고요.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고 변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물고기 자리의 기본적인 성격은 감정의 깊이, 직관과 상상력, 공감과 이타심, 회피와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깊고 예민한 성향이 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요, 감정적으로 복잡 미묘한 상황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죠. 그리고 직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이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 상상의 세계를 탐험하기도 하는데요. 창의적이고 꿈꾸는 성향이 좀 강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강하다라고 봐지고, 타인의 어려움이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타심도 있어요.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신, 봉사는 기본 모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자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물고기 자리의 기본 성격이고요. 물고기 자리의 특징은 우리가 물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감정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예술적이고 직관적인 성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감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 그리고 변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특징.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유연하고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감성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의 특징은 겨울에서 다시 할게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변화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거는 쌍둥이가 있었죠. 그럼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것은 처녀가 있었죠.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움직이는 거는 사수 자리가 있었고요. 겨울에서 봄으로 움직이는 거는 물고기 자리가 있더라. 그래서 이 4개의 별자리들이 전부 변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변화의 특징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유연하다, 변화에 쉽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물고기 자리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의 성향이 있겠죠. 지식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흙의 성향이 있겠죠. 실용적인 거. 그리고 이거는 불의 영향력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물의 영향력이 있겠다. 그래서 감성을 나타낸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징 동물로는 2마리의 물고기가 꼬리를 묶고 있죠. 근데 2마리의 물고기가 상반된 방향으로 헤엄치는 모습. 그래서 영적 연결과 현실의 경계를 상징한다라는 건데요. 신화 이야기에서 봤을 때 물고기 자리 신화 이야기를 보면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고기 자리 신화가 공감 능력, 상상력, 영적 연결 이런 거를 상징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 물고기 자리 신화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공부하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배행성은 이제 그 고전에서는 목성이고요.
현대에서는 해양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과 직관, 영적인 거, 그 다음에 확장과 철학적 사고를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현대는 해양성, 현대는 영적 감각까지 나타내는 거고, 목성은 고전이잖아요. 고전은 요거를 그대로, 목성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고전에서는 이렇게 한다, 현대에서는 이렇게 한다 라는 건데, 지금 저희는 현대 점성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꿈과 직관, 영적 감각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물고기 자리의 주요 성격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공감 능력, 직관력, 풍부한 상상력, 창의성, 영적, 이상적, 유연성, 적응력. 이거는 이제 그냥 물고기 자리의 특징이구나. 기본적으로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는 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의 원소니까. 그러니까 공감 능력 당연히 좋겠죠. 직관력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자리 사람들은 사람들과 깊은 정서적 연결을 하고 싶다. 또는 한다. 그리고 타인을 도와주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이게 이제 물고기 자리의 주요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꿈과 상상 속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래서 음악, 미술, 문학, 연기, 예술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특히 음악, 그 다음에 연기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을 많이 한다라고 봐지고, 현실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영광과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더라. 그래서 이 이상주의적인 태도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삶의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하고요. 상황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면에 몰두할 수 있으니 현실 외면하지 말고 현실감을 가져라 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물고기 자리에 그냥 기본적인 특징은 현실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 현실감이 없다 라고도 봐집니다. 물고기 자리의 강점은 깊은 공감 능력, 물입니다. 물, 원소, 물.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어내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면서 지원해주는 성격이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고 예술적인 표현에서도 큰 만족을 느낀다.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더라. 그리고 직관적인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죠. 친절하고 희생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그런 데서 기쁨을 느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원을 한다. 지원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약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약점은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외면하거나 이상적인 세계에 갇혀서 현실적인 문제를 피한다라는 거고, 지나친 감수성, 그러니까 이 지나친 감수성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쉽게 상처를 받고요. 작은 비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약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타인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는 데에서 어렵다.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하다. 라고 하거든요. 경계를 설정하는데 어렵고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받아들여서 스스로 에너지를 소진할 위험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회피한다. 그리고 감수성이 지나치게 풍부하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의존한다. 경계의 설정이 있어서 이 또한 좀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의 직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는 창의성과 공감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서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물고기 사람들이 몽상가들이 많아요. 몽상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몽상가가 많아서 몽상가들이 어때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실용적인 직업, 바로 돈을 버는 장사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웬만히 모든 일을 좀 철저히 체크를 하려고 한다. 그런 후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참모 역할은 잘하지만 언제까지 뭐 준비만 하면서 그런 성향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감정이 너무 섬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물고기 자리는 자포자기의 별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피 본능이 강해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하면 은둔 생활을 하거나 종교에 몰두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계통의 직업을 찾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민이 많고 특히 불행한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고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일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작가나 뮤지션, 아티스트, 예술, 방송계에서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의 우선순위가 1번이요. 정신적 만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전, 현실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술 분야에서 그 빛을 많이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나 상담하는 사람들, 치유하는 사람들, 사회복지, 종교단체, 자선단체 이런 데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 그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계나 디자인,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연기자, 배우 있잖아요. 배우로서도 굉장히 자질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몰입하는 게 그 역에 몰입하는 그게 현실적인 사람들을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 몰입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기자나 배우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금전운은요, 금전운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돈의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가난을 두려워하지만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이 싫은 거는 맞고요. 돈의 필요성도 알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게 이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원하는 일을 하자니 돈이 안 되고 돈을 따르자니 일의 적성이 안 맞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현실적인 수완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게 현실과 이상을 잘 타협만 하면 재테크에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발휘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부자가 돼서 되겠나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부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현실적인 것만 잘 보완을 하면 돈 버는데도 좀 탁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물고기 자리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물고기 자리의 사랑은 받기보다 주는 데서 기쁨을 얻고요. 봉사를 받기보다는 상대에게 봉사를 하면서 더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이제 감정적인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기까지는 오랜 과정을 겪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 자리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부딪혀야 하는 위험들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많이 참는다. 참는 것도 사실은 미덕이긴 한데 현실을 직면해야지 우리가 사랑의 일치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딪힘을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좀 참고 있는 성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내면의 장점들을 깊이 민감하게 알아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랑과 섹스에 있어서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싶다. 그래서 이걸 거의 강박적으로 갈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자, 물고기 남성들은 어떨까요? 물고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로맨티스트들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여성의 내면의 장점들을 깊이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알아보고 어떤 여자들을 만나도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요. 부드럽게, 애정 깊게, 그리고 사려 깊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갈등하는 욕구들 사이에서 약간 괴리감이 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여자와 행복을 추구하지만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가 있고 또 예측 불허의 기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한 여자와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실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로맨틱한 거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갈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신이 갈등하는 욕구들 사이에서 안정된 코스를 찾아내지 못하는데, 여기 나오죠. 한 여자와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변화에 대한 욕구로 반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안정과 변화 사이에 갈등이 있고 예측 불허의 기질도 있고 이 또한 감정적인 성향 때문에 물고기 자리들이 뭐 남녀 모두 바람둥이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잘 놓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고기 자리 여인들도 다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개의 자아가 있고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판단도 애매해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사랑에 대한 잘못된 환상도 가진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의외로 또 민감하고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상처받기도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내면도 복잡하고요. 내적 세계가 생각보다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물고기 자리 자체가 물고기라는 그게 굉장히 깊은 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물고기 자리의 여자들을 알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도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환상이라는 게 현실 세계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상상 또는 환상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성향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고기 자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라고 하면 예술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예술, 시, 책에 대한 대화, 전시회, 음악회 이런 데 초청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기가 자기의 안목과 지식을 자랑할 기회가 얻은 셈이잖아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오케이 진행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나 영성이나 명상, 초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방법이에요. 꿈의 세계, 그러니까 현실 저쪽 너머에 있는 세계, 그런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뭐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지 또는 뭐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면 물고기 자리 사람들은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그리고 뭐 돈이나 성공이나 패션, 연예인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별로 좋아라 하지 않죠.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틀어놓되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잘 듣는다라는 건데요. 이게 그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공감 능력 중에 최고의 별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왜냐하면 실패자들에게 큰 연민을 느끼긴 하지만 목표가 확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별로 좋아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는데 문제가 없다, 현실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거는 물고기 자리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감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메마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게 물고기 자리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다쟁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시시콜콜한 얘기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시시콜콜한 얘기, 막 이런 얘기까지 다 공유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요. 생일날, 기념일 때 선물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사람들한테는 기념일을 반드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물고기 자리 건강은 어떨까요? 물고기 자리의 건강은 느긋하게 살자. 신경 시스템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그 뇌 감각으로 전달하는 시상하부를 컨트롤하는 그 해왕성 있잖아요. 해왕성이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해왕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에 자극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다운되기가 쉽다. 그래서 활력을 찾자. 활력을 유지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자. 그리고 알코올, 약물에 의존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균형 잡힌 식사 하셔야 하고요.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 젊게 살려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트러블은 발이에요. 발바닥, 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통풍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오는 사람 있죠. 족저근막염. 그래서 발 관련 문제로 대부분 고생을 좀 많이 하고요.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마사지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철이 풍부한 음식 또는 뭐 과일, 자두, 배, 포도, 사과, 오렌, 레몬지 이런 게 몸에 좋다. 이런 거는 뭐 균형 잡힌 식사에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균형 잡힌 거 먹어보자 라는 거고요. 물고기 자리에 그러면 다이어트도 한번 볼게요. 다이어트는요,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뭐 살찐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미각과 후각이 뛰어나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를 즐겨요. 그래서 중년 이후부터 체중이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사람들이 우울증이 좀 있거든요. 자포자기, 우울증,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하고 먹는 것을 조절하자. 그래야지 다른 별자리들에 비해서 체중을 좀 유지하기가 쉽다. 근데 이게 미각과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중년 이후는 먹고 마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살이 찔 확률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른 별자리는 그러면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12별자리를 쭉 해오면서 거의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얘는 음의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원소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뮤터풀이에요. 자, 음의 별자리이고 물이니까 잘 어울리는 별자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음의 별자리인 흙이나 물이겠죠. 그리고 양의 별자리인 공기나 불은 약간 얘네들이 그 공기나 불이 물고기 자리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를 하지 않겠죠. 물의 원소의 별자리, 계자리, 정갈자리와 감정적 유대가 깊다. 그리고 땅, 흙의 원소인 별자리, 황소, 처녀 자리와 안정감과 현실감을 제공하더라. 근데 불의 별자리 사수는 자유로운 에너지와 의존적 성향의 차이에서 갈등이 있더라. 그래서 사수는 자유롭고 얘는 의존적이고 얘는 자유로운데 사랑을 의존하려고 하니까 별로 맞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얘도 변덕 뮤터풀이잖아요. 이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뮤터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있잖아요. 여기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감정이 변화무쌍합니다. 그 쌍둥이 자리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물고기 자리도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 그러다 보니 별로 맞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물고기 자리 누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물고기 자리 요약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춘분 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날이 이렇게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12별자리를 하면서 계속 움직임이 있다 하는데 춘분이 3월 20일부터 보통 3월 24일까지도 가는 날이 있거든요. 올해는 2025년은 이 3월 20날부터가 춘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자리가 3월 21일부터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춘분이 길게 가면 또 3월 24일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대충 알고 계시면 되고, 황도대에서 12번째 별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공감과 상상력과 희생과 창의성, 영적의 성장을 키워주는 거, 그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세상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 현실을 존중하며 균형을 유지하라 라는 교훈을 주죠. 현실감이 없으니 현실을 존중하고 균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는 중독에 관련된 키워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이 강해요. 의존성이 강하니까 그리고 뭐 금전이라든지 재테크 같은 경우에도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 현실감만 좀 가지고 있자. 현실감을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자. 균형만 유지하면 그렇게 막 힘든 별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요. 공감과 상상력, 희생,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물의 별자리, 자, 음의 별자리, 그리고 뮤터풀이고, 물의 별자리입니다. 물의 별자리. 그리고, 2월 19일부터 3월 20일 정도까지. 그리고 색깔은 어두운 청록색이라고 봐시고요. 그 다음에 스톤은 자수정입니다. 목성은 전통 고전 점성학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대 점성학에서는 해왕성이다. 그래서 12번째 하우스를 담당하고 있고, 발 조심하자. 그리고 부종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요런 쪽으로 건강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키워드는 섬세하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창의적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상냥하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배려심 많다, 이렇게 되죠. 이게 제가 이제 이때까지 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은 잘 안 했지만 12별자리 중에 물고기 자리는요, 부정이 어떤 게 있냐면, 물고기 자리는 비현실적, 피해자 코스프레, 감정에 휘둘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헌신을 한다. 그리고 회피주의도 있고
현실 도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는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 자리들이 공감 능력과 창의력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타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상력, 직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부정으로 가게 되면 현실성이 없고요. 자기가 피해자예요. 그리고 헌신을 해도 잘못된 헌신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피를 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가 혹시 주변에 물고기 자리 있으시면 아, 물고기 자리가 이렇구나, 그런 거를 몸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고기 자리까지 해서 12별자리를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양자리,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30분 정도로 해서 공부를 다 했었잖아요. 각 별자리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핵심 키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양자리가 어떻다. 저기 또 뭐 황소자리가 어떻다. 이런 거를 한 방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방에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 12별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이런 거는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